옛날 옛적 한국의 경상북도에 위치한 구미라는 도시에 비밀 정원이라는 전설적인 장소가 있었다. 이 정원은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어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전해지곤 했다. 많은 사람이 이 정원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으며 그곳에는 천년 묵은 신비한 나무와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미의 작은 마을에 서민철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민철은 늘 모험심이 강했고 전설 속의 비밀 정원을 찾아내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철은 집 근처의 숲속에서 우연히 낯선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허리춤에 고풍스러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그의 눈은 우주만큼이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소년아,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노인은 민철에게 말했다. 비밀 정원을 찾고 싶다면 이 지팡이를 들고 내 뒤를 따르거라. 민철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노인의 뒤를 따랐다. 노인은 숲의 나무들 사이로 길을 냈고 그를 따라가던 민철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상한 시간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한참을 걸었는데도 태양은 지지 않는 듯했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더욱 매혹적으로 변화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는지 모를 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비밀 정원의 문턱에 다다랐다. 푸른 담쟁이 덩굴이 전체를 덮고 있는 커다란 대문이 나타났고 문이 열리자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개하고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듯한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 정원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현재와 과거 울고 웃던 모든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민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노인은 민철에게 한 가지 경고를 잊지 않았다. 이곳은 머무를 곳이 아니라 배울 곳이다. 미련을 남겨선 안 된다. 민철은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을 나서기 시작했다. 노인은 다시 길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이 숲을 빠져나왔을 때는 어느새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로 민철은 사람들에게 비밀 정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다.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았고 전설적인 정원은 구미의 자랑이 되었다. 민철은 정원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삶의 본질을 깨달았고 어른이 된 후에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숲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구미의 비밀 정원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무릇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전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전주는 사방이 푸른 논밭과 청정한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이 숲은 몇 백 년 된 커다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사는 소나무 요정들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그들을 위한 작은 제단을 숲 입구에 세워놓고는 했습니다. 숲의 한가운데에는 전설에 따르면 황금비라는 이름의 특별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매일 아침처 햇살을 받을 때마다 황금빛으로 빛났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찾으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숲을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길을 잃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주의 한 소년인 민수는 어릴 적부터 이 황금비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 많은 민수는 이 전설 속 황금비를 한 번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민수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민수는 몇 가지 먹을거리와 나침반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입구에 도달하자 그곳의 제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요정들에게 안전하고 무사한 모험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신비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도처에 퍼져나가는 새소리,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민수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마치 숲 자체가 살아 숨 쉬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민수는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방이 비슷한 모습에 나무로 가득 차 있었고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침반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경쾌하고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멜로디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작고 귀여운 소나무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민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숲에 대해 곧 알게 될 거야. 황금비에 이르면 너의 순수를 시험하겠어. 민수는 요정의 말을 듣자 호기심과 함께 작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피하지 않고 요정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정을 따라 얼마 가지 않아 민수는 전설로만 듣던 황금빛으로 눈부신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실제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황금빛으로 변했고 그 순간 모든 걱정을 잊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순수에 시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가장 순수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전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끗하고 선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소나무 요정은 민수의 소원을 기꺼이 이루어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빗무리가 하늘로 퍼져나가며 숲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전주는 더욱 평화롭고 번창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훗날 마을의 큰 지도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와 황금비의 전설은 제각기 다른 세대에 걸쳐 전주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신령의 숲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스럽게 관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숲 어딘가에는 여전히 친절한 소나무 요정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목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요로운 해산물과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했지만 목포에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바다의 수호자로 불리는 전설의 고래 모포리였습니다. 모포리는 거대한 몸집과 신비로운 푸른 비늘을 가진 고래로 마을 사람들은 모포리가 나타날 때마다 바다의 안전과 풍요를 약속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모포리는 보름달이 뜨는 밤 목포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민들에게 은빛 비늘을 살짝 내보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포에는 바다와 교감할 줄 아는 소년 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릴 적부터 바다에 관심이 많아 바닷가에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보름달 아래에서 모포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영수는 그날 이후 모포리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는데 영수는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목포 앞바다에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영수는 모포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닷가로 나가 모포리를 간절히 부르며 목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영수는 굳건히 버티며 모포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포리는 어두운 물살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모포리는 말없는 약속처럼 은빛 비늘을 빛내며 폭풍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법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모포리와 영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포리는 더욱 목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영수는 바다를 향한 그의 꿈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포는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었지만 모포리와 영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 바다와 사람들을 잇는 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매일을 모포리의 은혜로 여기며 보냈고 영수는 바다를 지키는 의무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목포의 전설은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어 모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포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목포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군산에는 평범한 어부들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근처에는 바위로 둘러싸인 오래된 등대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것은 흔히 마법의 등대로 불렸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이 등대에서는 신비로운 푸른 빛이 밤바다를 비추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빛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간 어부들을 보호해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등대에 얽힌 전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등대 꼭대기에는 서로 떨어진 두 개의 눈물이 정신없이 흐르는 동화 속의 마법사에 의해 만들어진 신비한 렌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렌즈는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마을에는 작은 소녀 수지라는 이름의 용감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수리하려는 하늘을 가진 아이였고 언젠가 등대에 올라가 렌즈의 비밀을 풀어내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마을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절벽에 위치해 있어 누구도 근처에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사나운 폭풍이 몰아닥쳐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날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폭풍을 잠재울 방법이 있다면 꼭 찾아내고 말 거야 하고 다짐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자주 가던 해안의 작은 절벽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바위 틈을 지나며 등대로 향하는 길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등대에 도착한 수지는 숨을 고르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다. 조심스레 꼭대기에 다다르자 수지는 전설 속 그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벽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 즉 폭풍이 잠잠해지고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맑아지더니 바다 위에 거친 파도는 차츰 잔잔해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배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큰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군산의 등대는 수지 이용기와 마법 렌즈의 힘을 기리며 희망의 등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지가 자주 등대를 찾아갈 때마다 등대는 여전히 부드러운 빛을 깜빡이며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등대와 수지를 추모하며 잊지 못할 전설 속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었고 군산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바다의 수호자와 선원들의 의지처로 존재했습니다.